자, 봅시다. 우선 내가 또 작업해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또 만들어 드렸거든요. 요게 앞에 제목은 1차만 있는데 뒤에 넘기시면 2차도 있는 거 아시겠죠? 1차, 2차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차 시험 문제는 사실 저번에 드리긴 했는데 또 묶어 드린 이유는 여기에도 이번 시험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번에 줬던 거 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차 고사 한 장 넘겨서 1차 고사 한 장 넘겨서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쳐봐요. 알겠죠?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쳐봐요. 1차 고사에 1차 고사 거기 보시면은 1차 고사에 거기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1차 고사 2번 문제 찾았어요? 1차 고사 2번 문제는 현대 원자 모형이 성립되기 어쩌고저쩌고 보이죠? 여기에 붙어 있는 새끼 3번 문제 동그라미 새끼 3번 문제 새끼 3번 문제 이게 광전 효과 알겠죠? 광전 효과 알겠죠? 이거 이번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 자 또 넘어가서 한 장 넘겨서 2페이지 4번 문제 2페이지 4번 문제 2페이지 4번 문제 요거 원소의 주기성 요것도 이번 시험 범위예요. 알겠죠? 요거는 저번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네 나와 뭐라고 다시요.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그림이어서 그래요. 수능에서 유명한 그림이어가지고 요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거 그리고 2차 고사로 넘어가 봅시다. 2차 고사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해설지 다 붙여놓은 거 알겠죠? 다 붙여놨고요. 2차 고사로 넘어가서 2차 고사로 넘어가서 그 1번 오비탈 관련한 물음에 답하시오. 보이시죠? 여기 뭐 첫 번째 뭐 이렇게 오비탈 전자배치 양자수 뭐 NL, ML 이거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뭐 시험 범위건 아니건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혹시 교사가 슬레이터 룰이라는 걸 했어요. 슬레이터 룰? 슬레이터 룰 했어요? 참고만 하라고 했어요? 그냥 2학년 때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됐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어가지고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동그라미 이게 곧 하게 될 왜 지금 이제 그 교사가 뭐 이용결합 공유결합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내가 또 다음에 다시 또 수업할 텐데 옛날에 방학 기간 때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하고 뭐 극성 결합 뭐 결합 에너지 결합끼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업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 2번 문제 어렵지는 않 실제 풀어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독창적입니다. 조금 독창적이어서 해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동그라미 요거 원소의 주기성과 공유결합을 연결지은 문제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곧 하게 될 루이스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4번 문제 루이스 구조입니다. 요것도 이번 시험 범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높아요. 4번 문제 동그라미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잘 보세요. 5번 문제는 싹 보면은 그냥 어느 타입의 문제 같아요. 5번 문제는 어느 유형의 문제 같아요. 그냥 오비탈 문제 같죠? 근데 얘는 오비탈 문제가 아니고요. 3년기 문제입니다. 3년기 문제 이거 3년기 5번 문제가 3년기 문제입니다. 3년기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무슨 산소산 얘기가 쫙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산소산 이거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알겠죠? 이거 은근히 재밌는 거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위에 H3PO3 있죠? 요거 산소산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얘기했었는데 구조 좀 독특하다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풀어보시면 돼. 2차 고사 알겠죠? 그리고 6번부터 끝까지 다 시험 범위 6번부터 끝까지 다 전부 다 3년기 알겠죠? 3년기 6, 7, 8, 9, 10, 11, 12 알겠죠?
시험 다 3년기 하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1번 문제 있죠.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뭔지 모르겠지만 3년기인 건 알겠죠? 근데 이 11번 문제가 뭐냐면 11번 문제가 3년기 문제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3년기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내면 이 유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 2, 3학년의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거의 같은 난이도로 3학년 일반학 시험 문제로도 나옵니다. 즉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교사들이 게으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게을러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난이도 조절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11번 같은 경우는 3학년 시험 문제도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잘 하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거 10번. 자, 10번 문제 잘 봐요. 문제 태그 보세요. 문제 태그. 화학원 교학이라고 돼 있죠. 교학 뭐 줄임말이겠어요? 교육청 학력평가. 알겠어요? 교육청 학력평가. 무슨 유형 문제? 수능형 문제. 알겠죠? 수능형 문제 양론 지랄 같다는 거 저번 1차 고에서 느꼈죠? 그것이 3년기랑 연결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어려운 듯 굉장히 잘 안 풀립니다. 물론 이 유형의 문제는 그런 유형 중에서는 조금 쉽습니다. 알겠죠? 그 뭐냐면 수능 양론형 3년기 문제 진짜 지랄 같은데 그 중에서는 약간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내 자료에는 뭐도 잔뜩 들어있겠어요. 졸라 지랄 같은 뭐냐면 수능형 3년기 문제가 잔뜩 들어있겠죠. 그것도 나중에 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 고사에서는 일부고 2차 고사에서는 이번 시험범위 그대로니까 요거 갖고 있다가 계속 복습해야겠죠? 뒤에 내가 해설지 내가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약간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 수업 못하고 어제는 휴가 가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감기 걸려갖고 어제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픈 과정에서도 내가 이거 이거 막 해갖고 갖고 온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공부해야겠지? 어제 진짜 내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TV나 보고 잠이나 잘까 하다가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막 한 거거든요?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누구 보여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만 봐. 알겠어요? 너만 봐. 무슨 말 알겠죠? 너만 봐! 이거 꼭 공부해야겠죠?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버퍼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아이고, 목이 까랑까랑하네요. 자, 버퍼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역도 굉장히 잘 한 건데 완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좀 몰랑몰랑 해가지고 충격을 흡수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충격 혹은 외부의 자극을 조금 이제 뭐냐면은 큰 영향을 없게 한다. 좀 외부 자극에 대한 영향을 좀 줄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영어로 써 놓은 이유는 영어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내가 공부했던 분서과학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냥 옮겨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뭐냐? 완충용액은 리지스트가 뭐예요? 리지스트가 앉아 이게 리지스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이고 내가 이게 조사 하나 빼가 리지스트 뭐에 저항하느냐? 변화에 저항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change가 목적어를 가질 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hange in이 알겠죠? 근데 뭐가 변하느냐? pH가 변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막으면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방법. 그 방법이 by consuming. consuming이 무슨 뜻이죠? consuming. 뭐냐면
소비해서 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소비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consuming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애버린다가 중요해. 뭘 없애느냐? acid or base. 산과 염기를 없애버려. 그런데 어떤 산과 염기냐? added. 자, added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산과 염기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야? 외부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렇지. added from surrounding.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래 용액이 있는데 거기에 산과 염기가 외부로부터 뽀봉, 무슨 말 알겠어요? 뽀봉 들어왔어. 뽀봉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용액 안에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면 외부에서 산이 들어오건 염기가 들어오건 걔네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없애버려. 무슨 말 알겠어요? 없애니까 pH가 막 변하겠어? 잘 안 변하겠어? 잘 안 변하겠지. 그런 걸 버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산성을 띠는 음식의 맛은 보통 어떻죠? 시큼하죠. 염기성을 띠는 음식의 맛은 약간 쌉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다 보면 어떤 건 새콤하고 어떤 건 쌉쌀하잖아요. 예, pH가 달라서 그래요. 산성이거나 염기성이거나. 하지만 산성인 음식을 먹는다고, 염기성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pH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왜? 생명체가 거대한 버퍼라서 그래요. 알겠죠? 생명체 내는 엄청나게 큰 버퍼. 그러니까 성인 남자면 70kg, 80kg 정도 되잖아요. 버퍼가 70kg, 80kg 정도 되는 물질이 완충 용액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쉬고 쓴 거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나 생명체 몸의 pH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생명체 내 pH가 변한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있다. 이 완충용액.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7.3 만들기.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그렇지. 만약 적들이 말입니다. 적들이 막 배를 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군만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죠. 근데 적들이 육상으로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럼 우리가 해군만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죠. 그러면 우리는 육군, 해군, 공군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습니까? 다 골고루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적이 어디로 올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면 그건 전쟁이 아니지.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다 준비해야 된다. 자, 매우 이상한 얘기,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외부로부터 첨가할 산을 없애려면 완충 용액의 기존에는 무엇? 염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맞나요? 네. 맞나요? 자, 외부에서 산이 들어올지 염기가 들어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적이 어떻게 침략할지 모르지. 근데 외부에서 산이 들어와. 산이 들어오면 얘를 대응하려면 뭐가 기존에 있어야 되겠어? 염기가 있어야 되겠지. 왜? 염기하고 산은 뭘 잘하니까? 중화 반응을 해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반대는 반대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염기가 들어왔어. 그럼 걔를 없애려면 뭐도 기존이 있어야 되겠어? 산이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2.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완충 용액 N은 기존 산과 염기가 어떻게 공존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산을 대비하기 위해 산을 대적하기 위해서 염기가 있어야 되고 염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염기가 들어올지 산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자, 그런데 근데 세금을 들여서 육군도 잘 만들어 놓고 해군도 잘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하고 해군 참모총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 둘이서 막 싸워서 막 내전이 벌어졌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원래 산과 염기는 공존했을 때 서로 반응을 잘해, 반응을 잘 못해. 서로 반응을 잘하잖아. 오! 딜레마지. 외부의 적을 위해서 산과 염기를 준비해 놨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반응해서 없어진다.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기존의 산과 염기는 그 기존의 산과 염기는 서로 반응성이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없으면 좋고요. 없는 것들이 좀 힘들다면 반응성이 있어도 아주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산인데 반응성이 작다, 염기인데 반응성이 작다 바로 약산과 약염기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건 기존 용액 내에 약산과 약염기가 공존하는 용액을 뭐라고 한다?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는 어떻게 된다? 실용적으로 어떤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는 용액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약산과 짝염기가 공존하는 용액 그것을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짝염기의 염기성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짝염기의 염기성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1 CH3COOH와 CH3COO 마이너주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 이름이 뭐였죠? 아세트산이죠. 그리고 이 아세트산의 음이온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짝의 관계죠. 이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세트산의 산외리 상수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짝염기의 KB 값은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야 되죠. 왜? 두 개 곱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K의 이름이 뭐죠? 사내리 상수. KB는 이름이 뭐죠? 가수분의 상수였죠. 가수분의 상수. 사내리 상수, 가수분의 상수. 그러면 가수분의 상수 역시 지금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아주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니까 얘는 강산이겠어요? 아니, 강염기겠어요? 약염기겠어요? 얘는 약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둘은 완충용, 위 둘을 섞어 놓는다면 이 둘은 완충용액으로서 안 좋겠어요? 완충용액으로서 적절하겠어요? 완충용액으로서 적절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죠? 근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 이름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와 누구를 생각해 볼 거냐면 요렇게 돼서 음이온인 녀석. 바로 질소하고 수소 있죠? 질소하고 수소의 결합전자쌍이 여기서는 비공호 전자쌍이 된 거죠. 바로 이 수소가 이온화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수소의 Ka 값이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38승 정도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평형상수가 10의 마이너스 38승이라는 얘기는 이거 사내리 한다, 거의 안 한다? 거의 사내리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하면 이거마저도 이온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내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가수모델 상수 KB는 값이 얼마겠습니까? 10에 얼마겠습니까? 24승이라는 거 알겠죠? 왜? 두 개 곱하면 뭐 돼야 되니까? 두 개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 둘이 짝인 건 맞는데 이걸 약산이라 할 때 이건 약염기예요, 강염기예요? 이건 강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값이 무지막지하게 크니까. 아까는 무지막지하게 작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완충용액으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어요? 이런 경우는 완충용액으로 부적절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는 건 맞는데 그 짝염기의 염기성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충용액이다 라고 언급하는 예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짝염기 역시 약염기가 되는 이런 조건에서만 완충용액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어디서 나오는 염기냐면 바로 유기화학에서의 어떤 반응성 때문에 도입하는 강염기 중에 요런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내리 해서 뭐 완충용이다, 뭐 다양성자성 산이다 그런 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강염기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유기화학 할 때 배울 거고 지금 수준에서는 그 짝염기 역시 약염기가 되는 것들을 통한 완충용액을 언급할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극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야, 지금 나이. 지금 나이. 지우사. 쑥. 자, 그 다음. 7.4.
요 사람들이 그 북유럽 사람들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핸더슨, 하셀버그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뭐 유명한 화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핸더슨 하셀버그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 이 녀석은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해 주는 공식입니다. 자, 내가 예전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3년기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그랬어요. 3년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3년기 문제는 무엇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문제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형이 정해지면 계산법을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산성형의 산해리 H 플러스 얼마예요? 산성형의 산해리 H 플러스 어떻게 구해요? 산성형 산해리 루트 KAC0. 염기성형의 가수분해 어떻게 구해요? 염기성형의 가수분해 OH-는 루트 KBC0. 중간형 어떻게 해요? 중간형 중간형은 H 플러스가 루트 KA1, KA2. 그래서 유형이 산성형이냐 염기성형이냐 아니면 중간형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부 다 외우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핸더슨 하셀바우식 어쩌라는 얘기겠어요? 전부 다 외워라. 그리고 얘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수능에서도 잔뜩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 첫 번째 1. 자, HA라고 어떤 약산을 도입토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약산에서 산해리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이온화를 하겠죠? 됐나요? 됐죠? 이때 처음 초기에 이놈이 HA0만큼 얘가 A-0만큼 처음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 처음부터 공존. 그래서 약산과 그 녀석의 짝염기가 처음부터 공존하는 용액을 완충용액 알겠죠? 완충용액. 그래서 공존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어떤 시기가 됐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을 시킵니다. 어떻게? 여기서 X만큼 없어지면 이 둘도 X만큼 생기게 되겠죠. 맞습니까? 왜? 화학양론 계수가 몇 대 몇이니까요? 1대 1대 1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압 끝이 나면 어떻게? 요래 됐죠?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KA가 역시나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H 플러스 농도 A 마이너스 농도 분의 HA 농도인데 이때 여기다가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넣으면 되겠죠? 쟤네들 넣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짜잔. 일이 되겠죠? 맞나요?
됐죠, 됐죠? 됐죠? 데니얼 맞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는 이걸 넣었어요. 그 다음 뭘 할 것이냐? 얘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저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x를 무시하겠다. 이 x를 무시한다. 왜 무시할 수 있죠? 그렇지. 바로 봐. 여기서 공통 이온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공통 이온 효과 언제 나타나죠? 공통 이온 효과 시작부터 반응물과 생성물 일부가 공존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공통 이온 효과죠. 그러면 공통 이온 효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 반응 진행 정도가 어떻게 돼요? 아주 작아진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에서 이 반응 진행 정도 x를 무시해 가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성격.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H 플러스는 KA 곱하기 A 마이너스의 HA 제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잘 봐. KA 변하는 숫자예요? 알려진 숫자예요? 알려진 값이죠. 그 다음 HA가 됐건 A-가 됐건 초기 농도는 모르는 거예요? 초기 농도는 알려진 거예요? 초기 농도는 알려진 값이라 이런 말이죠. 뭔가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있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완충 용액에서는 초기 조건과 평형 상태에서 저기 주어져 있는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집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근사적으로. 아시겠죠? 근사적으로. 그런데 수능 같은 문제에서는 근사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같다라고 가정하고 문제가 다 풀려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충 용액이라고 판단이 딱 쓰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농도가 평형 상태의 농도 그대로가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물질들의 초기 농도가 바로 pH를 결정합니다. 자, 초기 농도가 바로 H 플러스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느냐? pH 여기 위에다 쓰자. pH를 결정. 그러면 여러분은 이 표현을 여기에 뭐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요걸로부터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다가 뭐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자, 암산해 보세요. 고! 자, 그래서 암산해 보십시오. P 함수의 정의가 뭐죠? 마이너스 로그죠? 마이너스 로그 양변에 취해가지고는 걔를 다시 연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분모에 뭐예요? HA예요. 알겠죠? 위에 뭐예요? A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HA, A 마이너스를 각각 산, 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산과 이 염기의 관계는 서로 관계는 짝.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외우라고 했죠. 물론 얘네들은 평형 상태의 농도이면서 동시에 초기 농도인 거예요. 평형 상태의 농도여도 초기 농도여도 로그를 취해버리면 거의 값이 안 변한다고요. 로그를 취해서 더더욱 값이 안 변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값이 여기서 약간 변해도 10의 지수로 로그를 취해버리면 값이 웬간히 커져서 얘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10배가 변해야 로그를 취해서 1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놈이 10배가 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게 초기 농도에서 평형 농도가 약간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농도가 바로 pH를 결정한다는 게 이 수식인 거지.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짝산과 짝염기가 공존한다 라고 하면 바로 이때 pH는 pKa 더하기 로그 산분의 염기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알겠지? 자, 한번 읊어봅시다.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번 읊어볼게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산분의 염기. 이거 산분의 염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산분의 염기. 좋아. 이때 여기서 좀 편리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편리한 표현. 편리한 표현. 자, 어떻게 편리한 표현이냐? 자, 여기 채울 수 있겠어요? 자, 여기는 pH였잖아요. pH가 아니라 pH로 바꿨다. 그럼 여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는 pH니까 pKa였잖아요. 근데 pKb로 바꾸면 이 자리가 pKb가 됩니다. 가수분해 상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모에 뭐가 들어서게 된다? 염기분의 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개 더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자, pH 더하기 pOH는 더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14가 돼야 되죠. 그 다음 pKb하고 pKa 더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역시나 14가 돼야 되죠. 근데 로그인데 역수가 돼 있는 게 더해지면 뭐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수식을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에서 pKa가 나오는 문제는 그 완충용액에서 이 식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 그 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pKb를 먼저 제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pOH를 표현한다 라는 측면으로 수식을 접근하면 편하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이 논리를 콕콕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됐죠? 그 다음 여기 지금 다 여기다 으쌰. 자, 7.5는 어떻게 되느냐? 버퍼 이 완충용액은 버퍼의 pH는 용액의 부피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위에 지울게요.
지우자, 지우자. 자, 간단한 퀴즈를 한번 스스로에게 내봅시다. pH가 5인 어떤 완충용액 50ml에 증류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증류수를 첨가해가지고는 부피가 100이 되었어요. 이때 pH는 얼마를 묻는 겁니다. 이미 완충용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충용액의 pH가 5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좀 더 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pH는 어떻게 될까요? 건이 지금 기절하려고. 건 힘내주셔야겠죠? 건 힘내주셔야겠죠? 그래. 건이야, 이번에 그 직원들한테 그 성과급 5억씩 줄 거예요? 이번에 그 직원들한테 성과급 5억씩 나가요? 진짜로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러니까 보통 삼성 다니면 연차 좀 쌓이면은 연봉이 한 못 받아도 5천에서 적당히 받으면 1억 정도는 기본으로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연봉 1억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삼성이 연봉 1억을 주는 이유는? 삼성이 연봉 1억씩 주는 이유는 일을 2억 원어치 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성에서 연봉 1억 받는 건 큰 돈이 아니에요. 즉 인생을 갈아 넣어서 1년에 2억 3억치씩 일을 시키고 연봉으로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삼성 안 간 거예요. 난 삼성에 스카우트 얘기가 왔었는데 그때 그거 아이고 안 가요 하고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을 갈아 넣어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성과급으로 5억 받는 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그건 좋지, 그건 좋지. 그런데 이 삼성이 이 직원들이 성과급 5억을 받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하이닉스처럼 그냥 회사에서 그냥 좋아! 뭐 1인당 3억씩 다 싸준다. 회사에서 그랬다면 이건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구라도. 근데 갑자기 직원들이 나와서 아니 우리 반도체 공장 다 세울 거야. 5억 내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건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이게 생각해봐.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파업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해서 성과급을 받는 거 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성과급이 5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어떠냐고요? 바로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획일적이의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 노동자는 파업할 수 있느냐?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혼자 다 처먹으면 배가 터진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원리잖아요, 세상에서. 파업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혼자 다 처먹겠다. 그럼 배 터져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죠. 그러면 삼성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잘 봐요. 사실 삼성이란 대기업이 그런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삼성만 잘한 건가요? 아니죠. 누가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납품업체들.
그럼 삼성이 이번에 전 세계적인 AI 열풍, 전 세계적인 에너지 뭐냐면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미친 듯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삼성과 삼성 직원이 해낸 거예요? 전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삼성이 이번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건 삼성만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전 우주의 기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삼성이 이렇게 돈 많이 벌지 누가 어떻게 이거는 뭐 실령님도 몰라 이거는 우연찮게 AI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여러분 반도체는 그 돈 크게 못 버는 사업인 거 아세요? 원래 반도체는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가 졸라이 돈 되는 산업이다. 그럼 미국하고 유럽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걔들도 반도체 하겠어요? 걔들도 반도체 하기 전에 미국하고 유럽은 반도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 왜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요. 왜 반도체는 돈이 안 되게요? 반도체는요, 경기를 타요. 어떤 경기를 타냐면 반도체 어디 쓰여요? 반도체는 전자제품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전자제품은 뭐라는 게 있어요? 전자제품은 수명이 있잖아, 수명. 그러면 전자제품 쓰다가 컴퓨터 망가지면 고쳐야 되잖아요. TV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TV나 냉장고나 세탁기, 컴퓨터를 바꿀 때 그때 반도체 수요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자제품은 사용 기한이라는 게 있고 그게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샀다가 안 샀다가 안 샀다가 그럼 반도체가 팔리다가 안 팔리다가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에요? 안 버는 산업이에요? 돈을 크게 못 버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만 사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사업이 사실 반도체 산업이에요. 근데 왜 삼성반도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이렇게 되죠? 바로 AI 연구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I를 통해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I를 통해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으려면요, 더 많은 메모리,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돼요. 그냥 메모리를 때려 넣고 전기 에너지를 때려 넣을수록 AI는 더 좋은 게 계속 만들어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된다니? 반도체 수요가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반도체를 때려 넣으면서 AI가 더 좋아지니까 반도체를 공급하면 계속 공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삼성이 만든 거예요? 전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삼성의 그 막대한 영업이익을 삼성만 먹는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지. 그 우연찮게 얻어진 이득을 나 혼자 다 처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배가 터져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럼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이 어떻게 파업을 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파업을 했어야 되겠어요? 성과급을 받아서 그 성과급의 일부가 하청업체들에게도 갈 수 있게 파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국민적 지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 즉 순수 계산으로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 한 명당 5억씩 받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3억만 먹고 2억은 밑에 하청업체들 쪽으로 가도록 파업을 유도했다면 이 파업 성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 삼성 반도체 파업은 삼성 노동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혼자 다 처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도와주겠어요? 존나 꼴같지 않게 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파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이랑 얘기해서 아마 성과급 한 뭐 5천에서 1억 정도 받는 걸로 끝날 거예요, 아마. 정부 개입 들어가고. 왜냐면 삼성 반도체 공장 서버리면 큰일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원리는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삼성 반도체 직원들이 있잖아요. 지나갈 때 막 기자들이 막 카메라 탁 하잖아요. 그때 삼성 반도체 직원들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하게요?
삼성반도체 그 파업하는 직원들은 그냥 쉥하고 가버려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이재용 회장 어떻게 하게요? 이재용 회장. 카메라 그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이재용 회장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업이 일어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 이러겠어요? 이재용 회장이? 그렇지.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삼성 회장 정도면 국민의 어떤 국민의 여론과 언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삼성 내에. 어떤 부서예요? 삼성의 대외 이미지, 그 다음에 여론 조작, 삼성을 위한 여론 조작, 그 다음에 삼성을 위한 정부의 그 대관 조작을 하는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뭐예요? 그게 삼성 안에 있는 미래전략실이에요. 삼성의 최고 인재들 있죠? 삼성의 최고 인재들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지 않아요. 삼성의 최고 인재들, 전 세계 어디 갔다 놔도 연봉 10억씩을 받을 인재들 있죠? 걔네들을 모아놓은 게 삼성 미래전략실이에요. 거기에서 코치를 다 하는 거예요. 회장님, 여기 기자들 지나갈 때 최대한 굽실거리십시오. 그래서 이재용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이런 식의 파업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고 5억 그냥 지들이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그냥 내 돈 내가 받는 건데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딱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존나 이 꼴관 잡게 느껴지는 거죠. 왜? 삼성 직원들은 진짜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어차피 지들도 노동자인데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보통의 노동자들과는 다른 가짜는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나 정도 되면 삼성으로부터 스카웃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삼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삼성 정도가 되면, 나 정도가 되면 삼성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이번에 뽑고 싶으니까 이렇게 요 회차에 지원하시라고 연락이 옵니다. 몰랐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여러분들이 시험 쳐서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시험 쳐서 들어가면 45세 무조건 나와야 돼요. 45세 무조건 그 뭐냐면은 45세 그냥 그 뭐냐면 희망퇴직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삼성에 들어가서도 주도적인 일을 하고 싶다? 삼성이나 LG로부터 오퍼를 받아야 돼요. 삼성이나 LG로부터 오퍼를 받으려면 나 정도의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나 정도의 커리어라는 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와 내 동기들, 내 선후배는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내가 대치동에서 일탈 때 나랑 같이 일하던 선후배들끼리 이제 내가 이제 그 팀을 이끌던 그 팀을 이끌던 팀장이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화학 경시 팀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되게 으리으리한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그 내가 있던 옆 테이블에 삼성 직원들이 막 있었나 봐요. 삼성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던 테이블에서 나하고 내 동기하고 후배하고 선배하고 해서 우리들은 삼성을 깔 수 있으니까 워낙에 하면 삼성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야 뭐 삼성이 뭐 대단하다고 저번에 뭐 하는데 뭐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서 레이저지 레이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직접 시비는 안 걸어도 우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삼성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직원들인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이번에 삼성 뭐 어떠니? 뭐 그런데 왜 가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옆에서 막 레이저 막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회사 깐다고. 그 삼성 직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 파업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가 삼성 직원들에게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트 의식에 젖어든 사람들에게 코치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다 처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뱉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으면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나만 잘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항상 그런 생각 해야 돼요. 알겠죠? 좋아. 그래서 요거 완충력에 요 수식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느냐? 뭘 해볼까? 자, 거기 27페이지에 연수문제 23 찾았어요? 27페이지 연수문제 23. 여러분 학교 문제네요? 찾았죠?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27페이지 연습문 23 풀어봅니다. 고! 다시, 이것도 안 하고 문제 풀래. 이것만 하고 이거 금방 갑니다. 고마워요. 우성 베스토피아. 자, 잠깐. 자, 요거. 자, pH가 5인 완충 용액이 있는데 물을 때려 부어서 부피가 변했어. pH 어떻게 된다? 그대로입니다.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완전 중요합니다. 왜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잉. 이 식 이름이? 이 식 이름이 바로 핸더슨 하셀바흐식이죠. 핸더슨 하셀바흐식이 뭐를 알려주는 식? 완충 용액의 pH를 알려주는 식이라고 했죠. 자, 이때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물리량 측면에서는 무슨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질량, 뭐 밀도, 부피, 운동량 등등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잖아요. 얘는 어떤 물리량이에요? 이게 어떤 물리량이에요? 그렇지. 뭐냐면 어떤 물리량이냐면 몰 농도지, 그치? 그거의 비율인 거지,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죠. 보이세요? 자, 이 물량이 뭐라고요? 몰농도라고 했잖아요. 몰농도는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용액의 부피로다가 몰수를 나눈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다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 짝염기와 짝산이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짝염기와 짝산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공존하고 있죠. 같은 용액에 공존하고 있죠. 같은 용액에 공존하고 있다면 그 용액의 부피는 어떻겠어요?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용액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물리량이 무슨 물리량으로 바뀌어요? 무슨 물리량? 몰수비로 바뀌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충 용액의 pH는 짝산과 짝염기의 몰농도 비이면서 동시에 몰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pH를 결정하는데 여기 용액 부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용액의 부피와 완충 용액의 pH는 관련이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변한다 치더라도 pH는 어떻게 된다? 변함없이 그대로다. 왜? 물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몰수나 질량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질들의 몰수나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변해도 pH는 그대로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표현이 문제풀이에 유용할까요? 이 표현이 유용할까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표현이 유용할까요? 아니면 이 표현이 유용할까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자, 그럼 잘 봐요. 봐봐. 공조는 어쨌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공조는 두 개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섞는 문제는 뭐부터? 몰수부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해주는 핸더슨 하셀바흐식은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훨씬 유용하다? 이게 훨씬 더 유용해요. 알겠어요?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완충 용액의 pH는 몰농도 비가 아니라 몰수비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죠? 완전 중요해. 알겠지? 요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100mm가 아니고요. 100mm가 아니고요. 만약에 부피가 뭐 만약에 뭐 강물이 됐다고 칩시다. 물을 저기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완충용의 50ml에다가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물을 꽉 모아가지고 여기 일대가 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pH는 어떻게 될까요? pH는 어떻게 될까 이때? 이때는 7이겠지. 이건 아시겠어요? 왜? 물을 소방차로 들이붓는다. 이 말은 이때부터는 완충력이 중요한 겁니까? 물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냥 물이 돼버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극도로 희석해버리는 건 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잔뜩 부어버리면 7이 되겠지만 그거는 좀 비상식이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희석이 된다라고 하면 완충력은 pH가 안 변한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27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기 앉자. 요거 부서!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용기성인 을지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그 미산이 좀 커져가지고 소화불량이 걸릴 수는 있긴 해요. 만약에 이제 대바가지로 먹으면요. 근데 그거는 pH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처먹어서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비상식이니까 과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